네, 안녕하세요. 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미증시 먼저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웬만해서는 21선 위에서 계속 놀아줬고, 그리고 16,000원을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0선도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쁜 지표는 없었어요. 단순히 이제 엔비디아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그냥 빅테크 발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주들 필라델피아 쪽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눌림을 줬지만 어쨌든 여전히 16,000 위에 있고 20선 위에 있다는 거는 아직은 안정적인 위치예요.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60선만큼은 굉장히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60선도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많이 빠진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5,500 정도? 그 정도 조정 정도 주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앞전부터 올라올 때 보면은 자 여기 20선을 지켰죠. 그리고 20선을 깼지만 20선을 깨는 모습이지만 60선까지 가지 않고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20선을 갖다 계속 유지했고 여기서도 20선을 지켰고 여기서도 20선을 지켰죠. 여기서도 살짝 깨긴 했지만 20선을 어쨌든 지켜가는 모습. 여기서도 20선을 지켰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60선을 단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60선을 갖다 물린 적이 없죠. 만약에 크게 빠지더라도 60선을 한 번 정도는 지지하고 어쨌든 간에 반등은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재료들을 봐야 되겠죠. 뭐 세계적인 이슈나 아니면은 뭐 시황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빠져도 60선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아직 뭐 20선을 갖다가 아직 깬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6,000이라는 라인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예전에도 고점으로 이제 좀 저항으로 잡혔던 곳 그리고 거래 대금이 조금 나왔었던 곳들 그리고 꾸준히 그 부분에서 이제 겨우 이제 16,000선을 갖다가 이제 지지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16,000선을 갖다가 유지해 주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상 올라오면 이제 20선이 16,000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20선을 지지해 주는지만 보시면 되고 얘를 갖다가 이탈하고 뭐 CPI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아 60선 지지하겠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방은 뭐 언제든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악재가 없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크게 틀려지지 않는 이상 상방 가능성은 여전히 조금 더 열려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방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나올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장을 보게 되면은 자 국장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했었던 이제 2670포인트 2670포인트 그리고 2670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요런 식의 움직임인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20선이 갖다 끌어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20선이 좀 더 끌어올려지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더 추가로 움직일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금요일날 미증시가 빠졌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빠졌으면은 국장도 반도체들이 빠지면 영향은 받을 거예요. 자 여기서 월요일날 이제 좀 눌린다 했을 때 20선을 지지해 주는지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선 올라와 있는데 요 정도만 지켜주면은 뭐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고 그 이후에 CPI가 화요일 날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걔네들이 이제 지표가 나왔을 때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잘 나온다면은 얘네는 이 구간 위에 있는 저항 구간 돌파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방으로 조금 움직여준다면 어느 정도 조정폭은 좀 가져갈 수 있다. 조정을 한다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저항을 좀 물렸던 곳들 그리고 지지를 했었던 곳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600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러한 박스권을 갖다가 그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국장은 뭐 그렇게 크게 올랐던 게 아니다 보니까 빠져도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60선 꾹 올라올 거고 요 안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고 만약에 CPI가 잘 나온다면 그냥 그대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을 좀 얻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번 지난주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그 전처럼 그렇게 막 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매도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크게.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7,700원을 사고서 대략적으로 7,700원 날렸죠. 여기서. 자, 그래서 그냥 한 주 동안에 뭐 특별하게 샀다, 특별하게 팔았다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요 두 개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7,500억 정도 되죠. 자, 얼추 여기가 7,500억 돼요. 그러니까 기관도 뭐 그렇게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그냥 움직임이었다. 그냥 눈치 보는 모습이다. 왜?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지금 저항에 물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추후에 나올 CPI나 PPI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재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잘 나오면은 당연히 수급 더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눌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치 보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약한 모습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굉장히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만약에 CPI가 잘 나온다면은, CPI가 잘 나와준다 그러면은 코스피도 당연히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끌어올리겠죠. 근데 지금까지 못 따라갔던 코스닥도 이제 좀 끌어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소형주까지 좀 수급이 좀 돌아오는지 그 정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외국인 보면은 대충 2,500억에다 4,700억, 대략적으로 7,000억 조금 넘죠. 근데 요거 두 개만 더하면 6,500억, 대충 7,000 얼마예요. 그러니까 선물도 그렇게 열심히 산 것도 아니에요. 선물도 그냥 사고 팔고만 하면서 그냥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팔긴 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 조금 이탈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앞전에 샀던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이탈한 건 아니어서, 여기도 역시 기관도 눈치 보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좀 어떤 식으로 좀 지표들이 나오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 자금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이제 54조 8천억 정도 돼요. 뭐 한때 이제 57조까지도 가긴 했었는데 조금 줄어드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전주 대비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냥 평이하게 대충 한 55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여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고객 예탁금이 그만큼 이제 증시로 좀 자금이 좀 오고 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늦어지긴 할 수 있지만, 뭐 3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늦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도 당연히 연내 인하한다는 쪽으로 계속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어디서 물리더라도 조금만 눌려주면은, 물려더라도 뭐 이제 금리 인하하면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용 같은 경우도, 신용이 좀 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올라갔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뭐 코인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나스닥도 이제 최고치를 갖다 갱신했고 했는데, 그러면은 국장도 당연히 따라가겠지. 거기다 금리 인하도 있으니까 라는 반응에서 이제 한 17조 원, 그 전엔 더 적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조 8천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상단을 좀 돌파는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CPI나 PPI, 그 정도가 좀 나와줘야지, 좀 강한 좀 반등이나 아니면은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방향성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방향성은 뭐에서 나오냐면은 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난주 이슈들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좀 봐야 되는 게 뭐였냐라면은, 파월의 그 발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발언에서 전과 동일한 발언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이게 좀 중요했었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나온다고 했죠. 고용 지표가 이제 금요일 날 나왔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쪽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파월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의회 증언을 했었는데, 자, 의회 증언에서 첫날 얘기했을 때는 인플레 둔화가 더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중론을 갖다 되풀이했어요. 앞전에서도 파월이 조금 발언이 매파적이었었어요. 근데 매파적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좀 매파적인가 싶었는데, 매파랑 비둘기파가 좀 플러스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로 가고 있고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6일날 얘기했을 때, 자, 6일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매파랑 플러스 비둘기파, 이도저도 아니네, 둘 다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네 라는 발언이라고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막 크게 환호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7일날, 그 다음날 이제 좀 발언이 있었어요. 자, 이게 7일이거든요. 7일날 발언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자, 뭐 파월 증언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갔고, 이때 이제 채권 금리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채권 금리가 빠지면서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 얘기를 하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인플레 목표 달성 확신까지 멀지 않았다.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확신까지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좀 증언에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고 환율도 좀 떨어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또 얘기를 했었던 게 그때가 이제 비둘기 파적이에요. 첫날은 매파랑 비둘기가 좀 섞여서 이도저도 아니네 그냥 넘어가겠네 약간 요런 모습이었다면은 자 그 다음날 7일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비둘기의 적이었죠. 그러면서 S&P가 최고치로 갔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신중론은 여전하지만 시장 기대감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나왔죠. 어차피 우리 국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고용지표 이거를 가져온 거는 어차피 뒤에서 한 번 더 고용지표 설명드릴 건데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어쨌든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시장에서도 고용지표가 나온 거는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하나 정도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좋았네 라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좀 빠졌던 거는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던 거는 금요일날 이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한 장중에 한 5%였나 7%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하락으로 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십몇 프로가 빠진 거죠. 거의 십몇 프로가 빠지면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을 갖다 끌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빠진 게 반도체 대장주들 위주로 좀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어쩌면 이제 러셀 위주로 좀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받아주면서 여기서 이제 좀 물량 소화를 하고 하면서 좀 쉬어갈 거고 엔비디아랑 이제 조금 대형주들 있잖아요. M7 같은 애들이 이제 좀 쉬어갈 거고 그 얘네들로 이제 지수가 눌리는 거를 러셀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좀 받아내면서 지수를 갖다 버텨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순환매는 도니까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려면 그 다음에는 중대형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얘네들이 또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도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 번 정도 요 정도 그냥 좀 나왔다 그래가지고 눌림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고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그냥 요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지표에서 왜 저는 양호하게 봤냐고 보면은 우선 여기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만 8천 정도를 봐야 되는데 27만 5천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안 좋은 얘기죠. 이거 더 금리 인상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해요. 그냥 다음번 나올 때는 또 굉장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 나올 때 또 굉장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에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크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저는 가장 크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죠. 시간당 임금인데 전달에 4.4 이번에도 4.4를 예상했었는데 4.3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나중에 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소비가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소비 침체로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데이터는 금리 인하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더라도 0.5% 상승을 갖다가 바라봤었는데 0.5%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전달에 나왔었는데 0.2 정도로 갖다가 이번에 예상을 했어요. 근데 0.1이 나왔죠. 그만큼 시간당 임금도 상승이 많이 줄었다. 그 이야기는 전달보다도 줄었네.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좀 고용에 대해서 좀 식어가는구나. 약간 돈을 갖다가 그렇게 시간당 임금을 많이 안 주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좀 많이 중요하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올라갔어요. 이게 실업률이 빡빡 올라가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자, 근데 3.7에서 계속 머물렀었는데 자, 3.7%가 지난달에 나왔고 이번에도 3.7%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3.9%가 나왔어요. 이건 되게 잘 나왔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6월에서 더 빠지지 않고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표들이 워낙에 안 좋게 나왔으니까 제가 전에 지표들이 굉장히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부터 지표들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넘어가고 뭐 연내 금리 인하도 못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이제 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좀 나와주니까 6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뭐 더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쪽으로 조금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갔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왜? 이 데이터 비농업 고용지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데이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왜 빠졌냐고 하면은 그거는 엔비디아 발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빠지니까 엔비디아 따라가는 애들이 다 같이 빠져가지고 대형주들 그냥 같이 빠졌다. 그냥 조정 단순하게 이제 차익 물량 나왔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대선이 있죠. 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으면 대선 전에는 보통 돈을 뿌려요. 그리고 경기를 좀 살려주는 느낌을 주려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돈이 좀 풀리거든요. 자, 그런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도 비슷해요. 대선 전 가면은 보통 돈을 풉니다. 뭐 전에 보면은 뭐 코로나라고 했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 국민에 가지고 돈 뿌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돈을 뿌립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돈을 뿌리는 방식이 됐든, 금리 인하 방식이 됐든. 그 당시에 코로나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으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뭐 해봤자 11월이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8개월 9개월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으니까. 자, 바이든도 이제 슬슬 나와요. 중상층을 갖다 공략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믿는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너네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지금까지 압박을 안 했어요. 뭐 트럼프는 종종 압박을 했는데, 자, 바이든이 압박을 안 했었는데 얘도 이제 한 5% 정도 밀리죠. 트럼프한테 지금 한 5% 정도 밀리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 뒤집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 근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 뭐든 지금 계속 공약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카드가 슬슬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금리 인하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뭐 1%를 낼 수는 없잖아요. 꾸준히 뭐 6월에 한 번, 그리고 뭐 9월에 한 번, 뭐 그리고 11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도 이 5%를 되찾기 위해서 공약들을 내세우는데 결국은 돈은 푸는 공약이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면 알아서 파월이 알아먹겠죠. 자, 그래서 다음 F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우선 6월이에요. 이거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략적으로 57%, 0.25bp 정도, 25bp 정도 내리는 게 57%고, 한 50bp 내린다고 하는 게 지금 한 15% 정도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결 가능성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26%인데 여기서 만약에 CPI까지 만약에 조금 더 안정이 된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럼 6월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굳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3월이다 보니까 멀지 않았죠. 6월이면은. 그래서 6월 인하 가능성으로 계속 굳혀지는지 그 데이터들이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번 주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채권 금리도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좀 타고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탈이냐,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선을 더 본다면은 자, 이러한 라인이 보이죠. 대략적으로 4%예요.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수치가 채권금리에서 나오려면은 4%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에는 이거 채권금리 더 빠지겠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큰 틀에서 본다면은 하락하고 상승했고 지금 이제 하락하는 요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조금 확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아직은 이 상승 터널에서의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상승 터널을 이어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튀어 오르면서 다시 또 올라갈 건지 그거는 CPI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CPI가 만약에 잘만 나온다면 얘는 진짜 4%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 자체는 좀 양호한 움직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자, 환율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파월이 좀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환율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한미 간 금리 차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내릴 수는 없지만 미국이 내려준다면은 그랬을 때는 환율에서도 분명히 득이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는 지금 좀 선반영이 되긴 했는데 제가 보는 자리는 1320원이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전에도 저점으로 찍으면서 이 자리만큼 지켜주고, 그리고 고점으로 계속 저항을 물렸던 곳이 저점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돌파하면서 내려가주는 모습. 그러면서 환율이 좀 양호해졌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이랬으면,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1320원 정도로 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식의 모습 정도만 나와줘도 환율은 되게 좋아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국장에는 좀 양호한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채권이나 환율이나 이런 데 좀 양호한 시그널이 나왔고, 환율에서는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볼 수 있어요. 1320을 깼기 때문에. 근데 채권에서는 아직 4% 이하로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자, 다시 또 중동 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뭐 휴전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저도 봤었는데 뭐 4주를 하니 6주를 하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약간 질질 끄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하마스가 결국은 카이로에서 결국은 휴전 협상장을 좀 떠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계속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라파를 갖다 공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계속 전쟁 중이다. 휴전은 지금 약간 물 건너갔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뉴스를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홍해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홍해에서도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뭐 군함, 상성 공격한 후티 드론을 갖다가 28대를 갖다 격추를 했다. 뭐 요런 내용들. 이거 가져온 것도 그냥 여기서 계속 홍해 뭐 테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물류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류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거 인플레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여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당장 중동에서 뭐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 유가는 중동에 확전이 돼야지만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고 지금 후티 때문에 지금 되는 거는 물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이거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요것 때문에 지금 계속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오펙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뉴스가 있었죠. 오펙 플러스에서 자발적 원유 감산을 갖다가 2분기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2분기까지 이제 연장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유가에 좀 안 좋은 얘기죠. 유가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하락시켜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그리고 반대로 좀 유가를 갖다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중국이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좀 둔화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는 조금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있다. 그러니까 홍해 중동 이슈 플러스 그리고 오펙의 감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이 수요 둔화,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수요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하락할 요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버티고 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80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80불이 저항이었었고 여기 살짝 돌파를 해가지고 이거 넘기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다시 좀 눌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언제든 돌파할 수 있기는 해요. 80불 위로. 자, 그런 자리에서 지금 상방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 그리고 하방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여기서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80불 안 넘어야 되거든요. 웬만해서는 80불 넘으면 좀 안 좋은 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내려주는지 요 정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줄 수 있다고 봐요. 내려준다면 76불까지 대략적으로 요 라인이 또 하나 있죠. 자, 고점이었고 여기 저점이 물렸으니까 자, 하단에서 올라오는 거 봤을 때 물리는 자리가 한 76불 되거든요. 요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위치다. 아직 뭐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양회가 있었죠. 양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통 2인자를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누구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2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1인 체제 거의 독재로 이제 가는 약간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총리 기자회견도 이제 폐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양회 개막했는데 뭐 이제 그냥 뭐 내용 그대로 가는데 뭐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이제 30년간 정례화를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한다. 뭐 거의 독재죠. 그러니까 좀 더 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5%는 제시는 했어요. 근데 이걸 할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5% 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5%를 위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 뭐 부양책들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부양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이게 경기 5%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뭐 시장에서는 뭐 3점 몇 %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중국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뭐 결국은 지준율을 갖다가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더 때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금리 인하를 더 때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 돈을 갖다가 돌게 할 거고 돈을 계속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침체로 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하를 한 거여서 막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미국처럼 막 호황을 갖다가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호황과 동시에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하하는 게 맞죠. 그거는 되게 좋게 인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있어요. 웬만한 것들이 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케이스는 좀 좋지는 않고요.
자, 어쨌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겠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좀 돌아온 게 있어요. 여기는 CPI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워낙에 소비가 안 되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0.7% 올랐다. 와, 이걸 갖다 좋아해요, 얘네들은. 그렇지만 디플레이션이 끝난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때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춘제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이제 사람들의 이동도 많고 소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3월 달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 디플레이션 거의 바닥권 아니야? 요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2월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춘제 효과든 뭐든지 간에 6개월 만에 상승으로 좀 전환했다는 거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다. 어쨌든 디플레이션을 계속 밟고 있고 침체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살아나나? 여기가 이제 바닥인가? 약간 이런 모습을 갖다 한 번은 보여주는 그런 거 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3월달 또 봐야 되겠죠. 다른 지표들도 봐야 되고 중국이 좀 돌아오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살리려고 했어요. 중국 건설 당국이 지금까지는 웬만한 파산할 만한 애들 전부 계속 다 살려줬거든요.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비슷해요. 한국도 뭐 비슷하죠. PF에서 사업성 이제 좀 떨어지는 PF 그런 애들은 그냥 죽이고 갈 거예요, 분명히. 어차피 지금도 계속 죽이고 사업 좀 잘라내고 그리고 충당금 계속 보유하면서 이제 살릴 곳만 이제 살리려고 준비 중인데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는지 파산시켜야 될 부동산은 그냥 파산시키겠다. 약간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산시킬 거 파산시키고 살릴 거 살리고 그냥 좀 다이어트 하겠다. 약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중국도 이제 좀 바닥에서 뭔가 좀 정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거는 같아요. 근데 뭐 당장 여기가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봐야 되는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CPI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나오고요. 화요일 날 저녁에 나오고요. 자, 근원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이제 0.4 정도 나왔었는데 근원이 이제 0.3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0.3이 꽂히는지 0.4가 꽂히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내려가면 무조건 좋아요. 0.1이라도 내려가는 수치 0.3이라도 나와주면은 그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왜 홍해 이슈랑 여러 가지 이슈가 해소가 안 됐는데도 요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거의 환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3.9가 나왔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3.7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7이 아니더라도 3.8만 나오더라도 3.7이나 3.8 요 근처만 나와더라도 괜찮다라고 이제 약간 시장은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지표다 보니까 그런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냥 코어 같은 경우에는 자 3.1을 예상을 했고 3.1이 나올 가능성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도 쭉 이렇게 빠지다가 지난달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옆으로 그냥 움직였거든요. 이번에도 좀 옆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근원은 계속 좀 그래도 빠지는 추세를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3.1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3.1 그냥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MOM 같은 경우에는 한 0.3이 나오다가 0.4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뭐 0.4 나와도 어차피 예상치니까 근데 0.3까지 나와서 그냥 똑같이 평이하게 옆으로 흘러주는 모습만 좀 나와줘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근원이 계속 빠진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근원이 반등이 나온다거나 근원이 옆으로 횡보를 때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3%까지 빼는 거 2%까지 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요 수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빠져주는 모습이 이번에 꼭 보여줘야 돼요. 왜? 앞전에 지금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고용지표 좋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좋게 나와주면은 시장은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없어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거 없고 목요일 날이 PPI일 거예요. 네, PPI가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 YOY랑 MOM 나오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은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뭐 나름 중요하지만 이건 뭐 그렇게 엄청 세게 중요하게 전 보진 않아요. 이거는 워낙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냥 그날 잘 나오면 그날 좀 시장이 좋았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서 좀 나와주는 거 그냥 예상치대로만 나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때 좀 데이터가 좀 많이 나와요.
소매 판매는 좀 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줄어나가는 게 좀 좋은 모습이니까 그 정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좀 내용으로 좀 엮을 만한 게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치수 뭐 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요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CPI랑 PPI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CPI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PPI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얘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CPI만 잘 나와주면은 솔직히 PPI는 걱정할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CPI가 괜찮게 나왔어요. 얘가 양호하게 나왔어요. 얘가 양호하게 나왔는데 PPI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시장이 막 무너지진 않아요. PPI 때문에. 다만 CPI가 안 좋게 나오면은 얘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은 PPI가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은 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PI가 우선적으로 먼저 나오는 거에서 굉장히 잘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